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뇌졸중은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있어서 미리 질환을 알려주는데요. 특히 얼굴과 팔, 그리고 언어 사용 등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부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증상을 빨리 발견해서 병원을 찾으면 뇌신경 손상이 줄어 후유증도 적다는데요.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부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졸중이 흔히 말하는 중풍이죠. 예. 풍이라고 중풍, 하는 겁니다. 네, 두고 심하면 사망이고 뭐 약하면 마비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건가요? 뇌졸중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뇌졸중도 많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걸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혈관 질환, 뇌허혈성 질환, 뇌출혈 질환, 또 풍.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이 중요한 이유는 점점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암과 함께 뇌졸중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고요. 오랫동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사람 손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뇌혈관이 막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뇌혈관이 터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원인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개 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도 있고요. 네. 터지는 질환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혈관벽에 이상이 있을 때 혈관벽에 동맥경화나 당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벽에 이상이 있어서 거기서 출혈이 되거나 터지거나 그랬을 때 그런 찌꺼기들이 작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걸 우리가 뇌색전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외상, 사고나 아니면은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작은 찌꺼기들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전부 다 뇌경색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가장 많은 원인이 고혈압이고요. 네. 뇌혈관 기형 중에 뇌동맥류나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 역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뇌졸중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많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뇌졸중의 원인을 봤을 때 고혈압이 1등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을 조절하면 잘 조절이 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혈관벽에 경화, 딱딱해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가 당뇨. 당뇨요. 당뇨는 혈관 안에 점도, 혈액 성분 안에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색이 찐덕찐덕해지겠죠. 그러면 흐르는 속도가 떨어지고 그 텁텁한 그런 피가 작은 혈관을 막아버려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지혈증 역시 비슷한 증상이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또 혈관을 잘 막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 흡연, 비만인 분들도 특별히 조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음주를 하면은 혈관벽을 긁고 다니는 그런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뇌혈관 내 벽을 이런 찌꺼기들이 긁고 다니기 때문에 상처를 내죠.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필요한 산소보다 적혈구에 붙는 접합도가
몇천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산소가 들어갈 자리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들어붙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 안에 뇌 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몸에서 사인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결국은 병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건가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뇌졸중이 있기 전에 우리가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전에 반드시 경고 사인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경고 사인들 중에 몇 가지, 특히 얼굴 쪽에 오는 경고 사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마로스 퓨각스라고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이게 그리스하고 라틴하고 섞어놓은 건데요. 그 언어를 해석해 보면은 눈이 갑자기 시커매졌다가 네. 다시 밝아지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해진다고 표현하죠. 네. 큰 충격을 받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진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나타나는 네. 당뇨나 혈압의 조절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뇌졸중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일과서 흑암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눈이 시커매진다. 어떤 분들은 그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하늘을 보면은 한쪽만 시커멓게 보이는 그래요? 시야가 결손되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런 시야 결손이나 앞이 캄캄해진 그런 질환 역시 우리가 뇌졸중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과나 신경외과 쪽으로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그런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안검하수나 복시 이런 증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지럽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네. 어지러움 중에 복시가 의외로 많습니다. 복시라는 것은 물건을 봤을 때 초점이 잘 안 맞고 흐리게 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복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은 눈을 두 개 다 떴을 때 복시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한쪽 눈만 떴을 때 복시가 생기는 분도 다릅니다. 병이 전부 틀리는데 네. 어찌됐든 이런 복시들은 전부 다 뇌 안에 있는 4번 뇌로 가는 4번, 6번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뇌신경 4번과 6번이 손상받을 때 복시가 주로 생기는데 이 복시 역시 뇌졸중이 생길 때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하게 어지럽거나 물건을 봤을 때 초점이 잘 안 맞거나 한쪽 눈을 떴을 때는 초점이 잘 맞는데 두 눈을 떴을 때는 초점이 잘 안 맞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걸 다 복시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또 안검하수는 눈이 처지는 거죠. 네. 안검하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질 때도 안검하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뇌혈관 중에서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신경을 누르는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3번 신경을 누를 때 안검하수가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안면마비가 아니고 네. 눈만 처질 때 이렇게 안검하수가 생기면은 이거 3번 신경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혈관 촬영을 반드시 해봐서 뇌졸중의 위험성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시와 안검하수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고 예. 또 웃을 때 얼굴이 좀 일그러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눈과 입 주변에 근육마비, 예. 구안화사도 온다고 하는데요. 네, 구안화사는 한방적인 용어지만은 비슷합니다. 구안화사가 생기는 우리 양방에서 벨스팔시라고 하는데 네. 벨스팔시가 오는 이유는 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 벨스팔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벨이 있었을 때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뇌혈관에 올라가는 혈류나 뇌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신경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얼굴 표정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벨스팔시거든요. 네. 벨스팔시가 생기는 원인 중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비교적 잘 생기기 때문에 벨스팔시 안면마비가 꼭 뇌졸중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안면마비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뇌졸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양쪽 얼굴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얼굴이 한쪽이 좀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요.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요새 같으면은 이제 CT 엔지오라고 하는 간단한 검사로 뇌혈관 촬영을 해서
뇌질환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얼굴이 떨리는 증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굴이 떨리는 이제 안검 연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면 연축이라고 하는데 주로 얼굴이 떨리는 게 눈꺼풀 쪽이 떨리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면 전체가 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검, 눈꺼풀이 떨릴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혈관과 신경이 부딪히면서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뛰거든요. 뇌혈관도 이게 뛰는데 네. 그 박동을 옆에 있는 신경에 전달을 해서 신경이 자극받을 때 안검 연축이 생기는데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혈관에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이탈이 됐거나 네. 이랬을 때만 안검 연축이 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으로 발음이 어눌해진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음장애는요. 대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구음장애 중에 하나고요. 발음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발음만큼 발음이 안 되는 것도 구음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입으로 안 나오는 것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 입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것도 구음장애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꼭 검사를 해봐야 될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증상까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림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부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